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행주들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또 반대로 약했던 그런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경기 침체 완화와 통화정책 속도 조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했던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뭐 사실 경기 침체 완화는 경제 지표를 네. 통해서 이제 엿보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 정책 속도 조절은 더 이상은 빨라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5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100bp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두 가지 우려감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원래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스닥에서 빅테크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있었었는데 빅테크가 그 전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요일 이제 시장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금요일 시장 개장 전부터 이미 경제 지표 잘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이 실적이 안 좋게 그렇죠. 나오게 네. 되면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높아졌었는데 시티가 그래도 선방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고 시작부터 상당히 좋았던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이 장 끝까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소매 판매가 전월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역시 경기 침체 나오는구나. 미국에서 3분의 2나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소비인데, 그쵸. 소비가 주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게 되면서 네.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증가를 했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증시의 분위기를 상당히 괜찮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JP모건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견고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회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행입니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너무 많이 묻히기는 했어요. 워낙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네. 7월 12일에서 13일 날 프라임데이가 있었거든요. 유료 회원들 대상으로요? 네. 원래는 프라임데이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좋은 시장이 좋을 때는 뉴스 보도가 엄청 많이 되게 되면서 그렇죠. 여기서 뭐가 많이 팔리고 맞아요. 어느 정도나 이제 긍정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걸 많이 그런 이야기를 걸로 가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뭐 크게 뉴스화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군요.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강하게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판매액이 19%나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네,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3억 개가 넘는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있어요. 지갑은 열려 있군요. 네, 네. 분당 이제 10만 개가 넘는 제품이 구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떤 건가요? CNBC에서 예. 보도된 내용인데 전체 주문의 약 58% 정도가 예. 20불 미만의 이 상품으로 판매가 되었다. 가성비 쪽에 좀 쏠렸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치품보다는 필수품 쪽으로 조금 더 구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소비가 많이 된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 소비 자체의 질로 보게 되면은 썩 좋지만은 못했다. 박리담회군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쨌거나 그래도 소비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런 경제 지표와 뉴스 보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를 보게 되면은 50에서 전월이 50이었거든요. 예. 51.1로 이제 이 수치가 올라온 부분이 있었었고 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에 5.3이었는데 5.2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3.1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8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물가가 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그 전에는 세죠. 이제 너무나 높았었고 맞아요. 사람들도 네. 향후에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그게 바뀐 거군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인플레이션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다행이네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춰진다는 게 결국은 통화 정책의 속도를 그렇죠.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는 조금씩 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반영을 시켰구나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네, 네. 이런 좋은 플로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라파엘 보스티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이 잘 돌아가는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해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속도 조절 쪽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지금 먼저 10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네. 50bp를 올리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나 아니면 7월 달에 75bp를 올리고 9월 달에 75bp를 올라서 네. 똑같이 1.5%의 이런 상승을 가져가는 것이나 실익에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 그냥 75씩 가는 게 비슷하다. 뭐 예.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혹시라도 거군요. 불확실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100bp를 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제 그 뉘앙스로 관점이군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한 조절로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100bp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하게 확률이 올라왔었었는데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다소 낮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CME 패드웨치에서도 보게 되면은 7월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을 땐 8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50%로 내려왔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30%까지 내려오게 되네요. 자, 이 수치는 굉장히 변동성이 세네요. 아무래도 네. 이게 사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 서치의 보니까. 개념이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더욱더 높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시장 분위기를 그만큼 잘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 지수의 반영을 강하게 시키는 건가 알고 있어야겠네요. 아니면 덜 네. 시키는 건가 음.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시적인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좀 어땠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CT그룹이 뭐 은행주들. 실적이 절대 수치로 보면 안 좋았어요. 예, 맞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사실 마이너스 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네. 두 자릿수가 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 모두 다 상회를 하게 되면서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CT그룹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악재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것이 워낙 그만큼 많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어서 기대치가 낮네요.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려감이 높았다는 것을 잘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랬군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웰스파고는 뭐 EPS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예. 뭐 그 외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거든요. 순이익이 약했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너무 과도하게 반영시킨 부분 그리고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세를 끌어올리게 네, 네.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상승세가 네, 나왔고요. 다 세네요.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조금 더 좋았어요. 4% 그리고 8%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전에 조금 더 못 올랐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물량이 이제 차익이 나오고 덜 오른 부분으로 갔었다. 이 정도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강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좋았던 종목들만 있었습니까? 부진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진했던 섹터가 사실 거의 신재생 에너지 이쪽만 부진했고요. 나머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민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예. 역시나 계속적으로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안 관련돼서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점이 사실 11월 전까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 이후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표를 뺏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을 통과된다는 것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큰 폭으로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태양광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장 국내에서도 태양광을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에서 찾아봤는데 테크윙이네요. 검사 장비 쪽이죠. 네, 사실 금요일 날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깜짝 놀랄 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참았죠. 반도체에 관련돼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더 대장주격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더욱더 그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이런 매기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관점이군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예.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 관련돼서 이미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년도 대비 한 영업이익은 2배 정도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달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대1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돼서 거래량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거래량을 늘려줄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뭔가요? 같은데 이 테크윙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규모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이 월가라든지 국내에서도 의견이 강하게 돌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목표 주가 자체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으시고 한 18,700원 정도를 잡으시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닝 18,700원 목표가 한번 잘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흐름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해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